그날 밤 문틈 너머로 보이던 시아버지의 그림자가 우뚝 멈춰 선 순간 며느리 지안의 심장도 함께 멎는 듯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지안의 방문 앞에서 아무런 기척도 없이 그저 그림자처럼 서 계셨습니다. 노크 소리도 나지막한 부름도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체구가 워낙 당당하고 크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시어머니가 집을 비우시는 밤이면 늘 거실에 홀로 앉아 무언가에 침잠해 계시곤 했습니다. 그런 밤이면 시아버지는 닫힌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빛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긴 시간을 보내곤 하셨습니다. 오늘 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지안은 공포 섞인 긴장감에 이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방금 샤워를 마친 지안의 어깨에는 아직 채 마르지 않은 물기가 남아있었고 얇은 잠옷 사이로 스며드는 밤의 냉기가 살결을 타고 서늘하게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고요를 깨고 방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깍 하는 건조한 금소금과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지안은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지 벌써 10년째였습니다. 그동안 시아버지는 언제나 과묵하고 조용한 분이셨습니다. 거실에서도 늘 신문을 정독하시거나 TV 뉴스만 묵묵히 보실 뿐 며느리인 지안에게 먼저 말을 건네시는 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안은 오히려 그 거리감이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적당한 선을 지키며 사는 것이 이 집의 평화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만은 모든 것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남편은 야근 때문에 늦는다는 연락과 함께 집에 없었고 시어머니는 갑작스럽게 친정에 다녀오시겠다며 자리를 비우신 상황이었습니다. 집안에 시아버지와 며느리, 단둘이 남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부터 들려오던 시아버지의 묵직한 발소리가 지안의 방문 앞에서 멈췄을 때 그녀는 본능적으로 오늘 밤이 이전과는 다른 비극 혹은 파국의 시작임을 직감했습니다. 마침내 문이 열리고 시아버지가 방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복도의 밝은 불빛이 등 뒤에서 쏟아지며 시아버지의 긴 그림자가 방 안 전체를 어둡게 덮었습니다. 지안은 침대 끝에 걸터 앉은 채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다시 문이 닫히고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방 안은 밀폐된 공간이 되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발소리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지안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카펫을 밟는 그의 무게감이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는 듯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지안의 바로 옆에 멈춰 섰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듯한 그 거리에서 지안의 심장은 터질 듯이 고동쳤습니다. 춥지 않느냐?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낮고 귓가를 울릴 만큼 가까운 음성이었습니다. 지안은 아무런 말도 못한 채 그저 고개만 가로저었습니다. 목소리가 차마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무릎을 굽혀 지안의 눈높이에 맞춰 앉으셨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그의 눈빛이 지안의 얼굴과 목, 그리고 드러난 어깨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시아버지의 손이 지안이 덮고 있던 이불 끝을 천천히 잡아당겼습니다. 가려져 있던 어깨가 허공에 드러났고 아직 마르지 않은 피부 위로 서늘한 공기가 스치자 지안은 몸을 떨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시선은 그 젖은 살결 위에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지안에게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한 걸음 더 다가와 그의 무릎이 지안의 무릎에 닿을 만큼 거리를 좁혔습니다.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체온이 지안에게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이어 시아버지의 커다란 손이 지안의 어깨 위에 올려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아니, 너무나도 뜨거웠습니다.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피부를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나지막하게 속삭였습니다. 그동안 너무 컸구나. 늘 혼자였는데, 매일같이 참아왔는데, 오늘 밤은 정말 다르구나. 그의 엄지손가락이 지안의 어깨에서 쇄골을 지나 목 아래를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지안은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다른 손이 지안의 턱을 조심스럽게 감싸 들어올렸습니다. 지안은 도저히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코앞에 시아버지의 얼굴이 있었고 서로의 숨결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거리였습니다. 괜찮다. 시아버지는 부드러우면서도 묵직하게 가라앉은 음색으로 속삭였습니다. 지안은 그 어떤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천천히 몸을 숙여 코끝이 닿을 듯 가까워졌고 두 사람의 숨소리는 어둠 속에서 뒤섞였습니다. 시아버지의 손이 지안의 뒤통수를 감싸 쥐었고 손가락이 젖은 머리카락 사이를 파고들었습니다. 그가 지안의 머리를 천천히 당기자 입술이 닿을 듯 말 듯 아슬아슬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지안은 저절로 감기는 윤을 피할 수 없었고 심장이 멈춰버릴 것 같은 공포와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정적을 깨고 복도 저편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똑똑똑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안의 머리를 감싸던 시아버지의 손이 멈췄고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져 마침내 방문 앞까지 도달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고 지안을 감싸던 뜨거운 온기가 순식간에 멀어졌습니다. 방문 앞에서 멈췄던 발소리는 다시 화장실 방향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지안의 귓가에 다시 한번 나지막하게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리거라. 그러고는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딸깍 문이 닫히고 나서야 지안은 막혔던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가슴은 터질 듯이 방방 뛰었고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귓가에는 여전히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맴돌았습니다. 복도에서는 화장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고 다시 무거운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지안은 직감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시아버지는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며 그 다음에는 누구도 멈출 수 없을 것임을 말입니다. 5분, 10분, 시간의 흐름조차 가늠할 수 없는 정적이 이어졌습니다. 지안은 침대에 멍하니 누워 천장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심장 박동은 잦아들 줄 몰랐고 조금만 기다리거라 는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끊임없이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때 다시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예상대로 시아버지였습니다. 발소리는 지안의 방문 앞에서 다시 멈췄습니다. 노크는 없었습니다. 문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고 시아버지는 이번에는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방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시아버지는 문을 닫고 안에서 잠금 장치를 걸었습니다. 찰칵 하고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완벽하게 단절시켰습니다. 지안은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지안의 옆에 몸을 바짝 붙였습니다. 그의 무릎이 지안의 살결에 스쳤습니다. 시아버지는 다시 지안의 뺨을 손으로 감싸 올렸습니다. 거친 엄지손가락이 지안의 보드라운 볼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무섭느냐? 더욱 낮아진 그의 목소리에 지안은 그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지안은 너무나 무서웠지만 동시에 그 두려움은 단순한 공포 그 이상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다시 속삭였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매일같이 늘 혼자였다. 체구가 너무 커서 그만큼 너무나 외로웠다. 시아버지의 다른 손이 지안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가 천천히 힘을 주어 당기자 지안은 속절없이 시아버지 쪽으로 끌려갔습니다. 서로의 가슴이 맞닿을 듯 가까워졌고 두 사람의 숨소리는 엉키고 설켰습니다. 시아버지의 깊고 느린 호흡과 지안의 얕고 가쁜 숨이 한데 섞였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인 줄 안다. 시아버지가 자조하듯 속삭였지만 그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끝은 지안의 등을 타고 척추를 따라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그 온기에 지안은 결국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지안의 이마에 뜨거운 입술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입술은 눈꺼풀과 뺨을 지나 목으로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그의 숨결이 닿는 곳마다 피부는 뜨겁게 젖어 들어갔습니다. 시아버지의 손이 지안의 잠옷 어깨끈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한쪽, 그리고 나머지 한쪽이 내려가자 잠옷이 힘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밤의 찬 공기가 맨살에 닿는 순간 시아버지의 뜨거운 손바닥이 지안의 어깨 위에 얹어졌습니다. 피부와 피부가 맞닿는 감촉 속에서 그의 손은 지안의 쇄골을 아주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지안은 심장이 터질 것만 같은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시아버지는 지안을 천천히 침대 위로 눕혔고 지안의 등이 매끄러운 시트에 닿았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위로 몸을 숙여 지안을 덮었습니다.
얼굴이 밀착되고 입술이 서로 스쳤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접촉이었으나 이내 더욱 깊고 진한 순결로 이어졌습니다. 지아는 눈을 감은 채 시아버지의 묵직한 무게감을 온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뜨거운 체온이 온몸 구석구석 스며들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손은 지안의 옆구리와 허리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누구의 것인지 구분할 수 없을 만큼 거칠어진 숨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시아버지의 입술은 목을 지나 쇄골에 머물렀고 그의 뜨거운 숨결은 지안의 피부를 적셨습니다. 지안은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이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때 시아버지의 손이 지안의 손을 덮었고 손가락 사이로 깍지를 끼듯 단단히 엉켰습니다. 괜찮다. 정말 괜찮아. 시아버지는 귓가에 더욱 가깝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지안은 대답 대신 그저 숨을 삼켰습니다. 시아버지의 무거운 압력이 지안의 몸을 짓눌렀고 지안은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지안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드러난 이마에 다시 입을 맞추었습니다. 미안하다. 그 짧은 속삭임 뒤에도 그의 손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안은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것은 추위 때문도 순수한 공포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다시 시아버지의 얼굴이 다가왔고 이번에는 더 길고 깊은 침묵과 행동이 이어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어둠 속에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금기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아버지의 거친 숨소리와 지안의 가쁜 호흡이 하나로 뭉쳐졌고 적막한 방 안에는 침대가 삐걱거리는 작은 소리만이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지안은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 너머로 시아버지의 어깨 뒤쪽 천장에 난 작은 금이 보였습니다. 지안은 그 금을 멍하니 응시하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현실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미 시작된 일이었고 아직 끝나지 않은 폭풍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지안의 손을 더욱 세게 움켜쥐었고 지안 역시 그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거칠고 깊은 숨소리만이 그 밤의 유일한 언어였습니다. 모든 일이 끝난 후 시아버지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찰칵 소리를 내며 문을 열었고 단 한 번이 뒤돌아봄도 없이 방을 나갔습니다. 지안은 한동안 침대에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손끝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고 거울 속 빛을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때 정막을 깨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녀왔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안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으로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지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수고했다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TV 화면만을 응시하고 계셨습니다. 그는 지안을 단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지안도 옆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저녁은 먹었니? 시어머니의 물음에 시아버지는 묵묵부답이었고 지안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안색을 살피며 어디 안 좋으세요? 라고 물었지만 그는 짧게 아니 라고만 답할 뿐 여전히 TV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때 거실 한쪽에 놓인 디지털 액자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주말 안부를 묻고 화요일에 화상통화를 하겠다는 남편의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화요일까지 남은 이틀, 정지된 듯했던 집안의 시계가 갑작스럽게 카운트다운을 시작한 것 같아 지안은 숨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가 지안을 빤히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너는 괜찮으냐? 지안은 네, 괜찮아요 라고 답했지만 그것은 명백한 거짓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먼저 들어간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지안을 응시하다가 일찍 자거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지안은 방으로 돌아와 시아버지가 머물렀던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의 체온과 무게감이 여전히 침대 위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당겼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안은 깨달았습니다. 무언가 소중한 것이 완전히 깨져버렸고 이제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그리고 지안이 평소처럼 모여 앉았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신문에 시선을 고정시킨 채 고개를 들지 않았고 지안 역시 밥그릇만 내려다보았습니다.
밥은 입안에서 모래알처럼 서걱거렸고 도저히 삼켜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밥이 안 넘어가니? 안색이 안 좋다며 말을 걸었지만 지아는 그저 잠을 좀 설쳤을 뿐이라고 얼버무렸습니다. 신문을 넘기는 바스락 소리만 크게 들리던 정적 속에서 시어머니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무슨 소리 안 들었니? 복도에서 뭔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던데 지안의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신문 넘기던 손이 멈췄습니다. 지안은 간신히 못 들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갸웃하며 더 이상 묻지 않으셨지만 식탁 위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던 지아는 손이 떨려 컵을 떨어뜨렸고 물이 쏟아졌습니다. 시아버지는 말 한마디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간다며 현관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고 지아는 부엌 싱크대에 기대어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아는 시아버지의 얼굴을 제대로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 역시 지안을 철저히 피했습니다. 서로의 존재를 지우려 애썼지만 기억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지안은 방문을 닫을 때마다 습관적으로 잠금 장치를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주말에 돌아온 남편은 지안의 안색을 걱정했지만 지안은 아무 일 없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잡은 손은 따뜻했지만 지안에게는 오직 시아버지의 거친 손길만이 느껴졌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네 사람 사이의 침묵은 계속되었습니다. 남편이 아버지 요즘 말씀이 없으시네요 라고 물었지만 시아버지는 먼저 먹어라 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시아버지를 바라보며 무언가 알고 있는 듯한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밤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지안의 문 앞에서 멈췄다가 다시 멀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한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를 피했지만 그날 밤의 기억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다시 친정에 다녀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다시 단둘이 남겨질 밤 시아버지와 지안의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 지안은 모든 기억이 되살아남을 느꼈습니다. 지안은 고개를 돌리며 친구 집에 가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음 날 짐을 챙겨 복도로 나온 지안은 시아버지와 마주쳤습니다. 시아버지는 미안하다고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으마 라는 그의 말에 지안은 저도요 라고 짧게 답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며 지안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남편에게서 온 전화에 괜찮다고 말했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은 끝났지만 그 밤의 기억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안과 시아버지, 오직 두 사람만이 공유하는 영원한 비밀로 남을 것입니다.